인바디 결과지만 보고 사람들이 안심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에 이 정체기를 끝내는 방법은 바깥으로 빼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윤겸입니다. 저희가 틴키토가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 그 안에서 제가 몰래 한번 대화를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대화 주제가 바로 정책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한동안은 살이 잘 빠지는데 그 이후에 1주, 2주, 3주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 살이 안 빠지는 그런 증상을 거의 대부분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정체기가 당연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정체기를 못 견뎌서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경우도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정체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체기를 빠르게 타파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니까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이어트는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저탄수 식단과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을 때 몸에서 글리코겐이 빠져나가면서 수분이 빠지는 단계. 그 시기에는 빠르게 진짜 뭐 일주일에 2-3kg가 훅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쉽게도 그 초반에 빨리 빠지는 시기에는 수분 감량 효과가 클 확률이 높아요. 물론 체지방이 안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kg가 빠졌다고 하면 그 중에서 뭐 한 200-300g 정도는 지방, 700-800g 정도는 수분 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시기를 견뎌놔야 그 다음 단계인 지방 감량이 더 잘 되기 때문이에요. 이 수분 감량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저탄수 간헐적 단식을 해서 인슐린이 떨어지면 얘가 글리코겐을 떨어뜨리고 이때 수분이 함께 배출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이 똑같은 메커니즘이 이 2단계에도 적용이 돼요. 수분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분해할 글리코겐이 없으니 앞 단계에서 조금밖에 분해하지 못했던 체지방을 훨씬 더 많이 분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지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건지를 했을 때 살 빠지는 효과가 그거 다 물 빠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일부 사실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물이 빠지는 거는 맞긴 하지만 이거는 지방을 더 잘 태우기 위해서 우리 몸이 세팅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글리코겐이 다 분해되고 수분이 빠질 대로 다 빠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활활 타요. 보통 이제 한 2에서 4주 정도 다이어트가 잘 진행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정도의 활활 타는 감량기를 지나고 나면 누구나가 다 정체기를 겪는다는 겁니다. 저희 구독자가 거의 17만 되고 커뮤니티나 이런 거 하면 그래도 몇만 명의 다이어트 후기나 그런 정보들을 다 봤었는데 이 정체기 없이 잘 빠졌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겪는 단계인데 그때 이 정체기가 정확히 왜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빨리 정체기를 뚫고 다음 단계에 또 반복되는 이 지방 감량기를 다시 한번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수분 감량 이후에 지방 감량 정체기, 지방 감량 정체기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정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설명하려면 이 지방 감량기에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면은 여러분 지금 배에 접혀지는 뱃살 있죠? 걔네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지방 세포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포가 수없이 많이 뭉쳐가지고 여러분의 체지방이 되는 거예요. 이 지방세포가 살이 빠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인슐린이 떨어질 때 지방이 줄어든다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었죠.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지방 분해가 일어나요. 이 지방 분해는 지방세포 안에 진짜 제대로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성지방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중성지방들을 지방산이라는 물질로 분해를 하는 과정이 바로 지방 분해입니다.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이 지방 분해를 거쳐서 지방 연소를 해요. 이 잘게 쪼갠 지방산을 에너지로 바꾸는 이 과정이 이제 지방 연소인 거죠. 자,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살이 빠지는데 이때 이 중성지방을 지방산으로 잘게 쪼개서 없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안에 있는 중성지방이 사라지거나 작아지게 되겠죠. 살이 많이 빠질수록 얘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 몸에서 지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를 최대한 오래 그리고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그러다 보니 몸의 입장에서는 이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을 위해, 즉 생존을 위해 비축해둔 에너지 창고 개념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창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우리 몸한테 생존에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최대한 살이 빠지는 동안에도 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지방세포 안을 빼곡하게 메워놨던 그 중성지방들이 사라졌으니까 우리 몸은 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신에 물을 채웁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가득 차게 되니까 이 지방세포 벽 내부를 물이 지탱을 하게 되고 지방세포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정체기를 겪을 때 우리 몸의 정확한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몸에 있는 지방은 줄었으나 체중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 여러분들이 식단과 단식, 운동, 수면 이런 것들을 잘 했다면 실제로 지방산을 에너지로 많이 태웠을 거예요. 체중계 올라가면 내 체중은 그대로다. 그게 바로 정체기의 정확한 정의겠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 몸에서는 지방은 없으나 물이 그 자리를 채워서 체중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인바디를 해보면 됩니다. 인바디를 해보면 아마 대부분이 체중은 그대로인데 체지방은 줄고 근육은 늘은 상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인바디 결과지만 보고 사람들이 나 잘하고 있네, 뭐 근육이 늘어서 체중이 안 줄은 거였구나 하면서 안심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인바디는 우리 몸의 근육과 지방을 구분해서 측정하는 원리가 전류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인바디는 올라가면은 그 발에 있는 전극과 손잡이에 있는 전극으로 우리 몸에다가 전류를 쏴요. 전류를 쏘면 근육 안에는 혈액이 보통 많죠. 그래서 물이 많아요. 근데 반면에 지방은 안에 지방세포, 즉 고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둘을 구성하는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류를 쐈을 때 근육은 저항값이 적게 나타나고 지방은 딱딱하니까 저항값이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두고 인바디가 근육과 지방량을 계산해 주는 건데 지금 이 정체기에는 지방세포가 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인바디를 하면 근육은 높게 나오고 지방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다이어트 할 때 근육이 높게 나왔네 라고 좋아하지만 사실 그거는 뻥 근육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정확한 워딩으로는 유령 근육이라고도 불러요. 서구권에서는. 내가 만약에 인바디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나는 정체기에 있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물론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태에 있는 정체기는 타파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해서 정체기를 타파하게 되면 근육량은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체지방은 지방세포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확대해보면 여러 가지의 지방세포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몸은 70%가 수분으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 세포 안에 물이 차 있듯이 이 세포 바깥 이런 데에도 다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수분을 두고 세포 내액, 세포 바깥에 있는 걸 두고 세포 외액이라고 한다고 했죠. 결국에 이 정체기를 끝내는 방법은 세포 내액을 바깥으로 빼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즉, 지금 해야 될 거는 이뇨작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세포들을 잘 들여다보면 이 세포 바깥 공간에는 나트륨이 되게 많아요. 보통은 나트륨이 이 세포 바깥, 즉 세포 외액에 많이 존재를 해요. 안쪽에는 칼륨이 들어있어요. 세포 내에게는 칼륨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과 밖이 다 액체이기 때문에 수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세포 내액이 많아졌다가 외액이 많아졌다가 몸의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포 바깥에 있는 이 나트륨이 많을 때 세포 외액이 많아지고요. 그런 상태를 두고 우리가 부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붓기가 생겼다는 건 결국에 세포 외액에 수분이 많아졌다. 근데 그 이유는 나트륨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짜게 먹으면 붓는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반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짜게 먹을 때 붓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세포 외액에 나트륨이 많으면 어쨌든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나트륨과 수분을 함께 배출을 하게 되는데 탄수화물을 먹어서 인슐린이 높아지면 이 나트륨을 다시 재흡수를 시켜서 세포 외액의 나트륨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즉 얘네가 계속 높으니까 세포 외액에 물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붓게 되는 거겠죠. 자, 아무튼 근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인슐린을 낮춰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세포 외액보다는 세포 내액의 수분이 훨씬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포 내액을 바깥으로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수분으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포 외액에 나트륨이 많으면 세포 내액의 물이 바깥으로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짜게 먹어야 돼요. 오히려 정체기일수록 소금 섭취가 적정량 수준으로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 짜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짭짤하게 먹어야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좋은 방법은 칼륨 섭취를 늘려야 돼요. 지방세포 안에는 수분이 완전 가득 차 있는데 이 자리를 얘네를 바깥으로 빼내려면 오히려 칼륨을 집어넣어서 얘네를 바깥으로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 섭취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지방세포 안에 가득 차있던 물이 빠지면서 이 정체기가 타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그런데 여기서 복병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슐린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항이뇨 호르몬이 같이 높아져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인슐린이 높아지면 몸 밖으로 배출되려던 나트륨을 재흡수를 한다고. 그래서 짜게 먹어서 붓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과 짠 걸 같이 먹어서 붓는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인슐린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지금 세포 내에 있던 물을 겨우 바깥으로 빼냈는데 얘를 배출을 못하니까 체중이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으니까. 이거와 더불어서 항이뇨 호르몬, 우리가 이뇨작용을 촉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뇨를 막는 호르몬이 같이 높아집니다. 도스테론, 여러 가지 항이뇨 호르몬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또 세포 내에 있던 걸 겨우 뺐는데 다시 바깥으로 못 내니까 이 정체기를 끝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정체기를 뚫을 때 스트레스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우리 몸이 수면이 부족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수면을 잘 취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쑥 내려가고 인슐린, 항이뇨 호르몬 얘네도 다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정체기가 왔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잠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정체기에 놓여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지방세포 안에 딱딱한 지방 대신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뱃살을 만져보면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팅기토 채널에서 살 빠지기 전에 나타나는 증거 5가지라는 쇼츠가 있어요. 그 쇼츠에서도 뱃살이 말랑말랑해졌다를 살 빠지기 직전의 징조라고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게 바로 이 상황인 거죠.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내가 만약에 식단, 간헐적 단식, 운동, 수면 이런 것들을 다 잘했는데도 살이 일정 기간 안 빠진다. 정체기가 왔다. 근데 그때 인바디를 해보면 근육은 높고 지방은 줄은 걸로 나온다.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은 지방세포에 수분이 차 있는 정체기에 놓여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트륨,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고 잠을 잘 자면 세포 내에 쌓여있던 수분이 바깥으로 빠지면서 체중이 훅 내려가는, 하루에 1, 2kg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정체기가 타파가 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두고 물이 쏟아져 나갈 때의 의성어인 우쉬 현상이라고 불러요. 우쉬 현상. 이름 귀엽죠? 결론은 여러분들이 정체기가 온 것 같아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내 지방세포에는 체지방은 다 빠져나왔고 물만 채워져 있으니까 이 물을 빼야겠다 라는 결론으로 조금 더 다이어트를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정체기의 유형과 해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이어트 식단도 중요하고 단식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멘탈 관리입니다. 멘탈 관리를 잘하고 불안하고 조급하지 않으려면 지금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면 당연히 덜 조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이어트 하실 때 그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점점 똑똑해지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구독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